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중 네 번째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와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국회외 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국회 동계특위가 설립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지속가능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참석하시는데요. 아직 조금 늦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송기현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모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박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양기대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허영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님과 김경성 도평화협력관님, 김진욱 경향신문 기자님,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 이혜정 현재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2007 장춘 동계아시안 게임 이후 1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된 열정, 하나된 코리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궈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곳을 향해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찾아온 나비 효과.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남북을 주축으로 한 제1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평양에서 열린 제2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 축구 역사상 최다 관중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당시 중국에서 열린 제3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곳에서 최문순 지사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 요청하였고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018년 제4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남한 선수단은 용로를 통해 북한 땅을 밟았고 남북의 정치 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에도 스포츠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에도 남북은 스포츠로 만났다. 한반도의 중심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자체로 남북 평화 시대를 잇는 오작교가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평화 정신은 평창 평화 포럼에서 더욱 빛나왔습니다. 강원도의 힘, 남북 평화 시대의 시작점. 과거를 징검다리 삼아 이제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아시아 최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강원도.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평화의 스포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를 오갈 것입니다. 육지의 길로, 하늘의 길로, 바다의 길로 교류하며 새롭게 남북이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줄 것입니다. 강원도는 남북 소통의 길을 그동안 꾸준히 닦아왔습니다. 6년 전 그 뜨거웠던 화합의 무대는 영원히 기억돼야 합니다. 감동을 넘어선 평화의 메시지.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가슴 뭉클했는데요. 영상을 보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 2024년에도 이 새하얀 눈밭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다시 한번 저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또 영상 안에서 또 얘기를 했듯이 스포츠의 교류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의상 오늘 어떠세요? 오륜기를 좀 상징하는 의상으로 준비했는데 괜찮나요? 조금 화려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오륜기를 좀 연상하는 의상으로 저도 함께 마음으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가 제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사와 그리고 인사 그리고 축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문순 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 그 옷이 오륜기가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아무리 봐도 오륜기 같이 보이지가 않는데. 오륜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이제 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허영 의원님 세 분께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김진표 의원님, 또 올림픽의 주역이신 도종환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2024도 위원장님께서도 주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송기원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또 유승민 IOC 위원님을 비롯한 2018 주역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유소년,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유소년 축구 대회 때 평양에 같이 가셨던 평양 동기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평양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북 평화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중단이 돼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군사적 긴장 관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더 도약해서 2024에는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3년이 남지 않아서 공동 개최를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를 통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그 이름이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IOC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강원도가 공동 주최를 해봐라 라는 뜻에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지었습니다. 올림픽의 이름은 올림픽 규약상 도시의 이름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과 도의 이름을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뜻을 잘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IOC에서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도록 하면서 공동 주최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강원도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국회, 정부의 이 일을 떠넘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를 제공할 뿐이고, 이 일을 맡아서 공동 개최를 추진해 주시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열쇠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고자 합니다. 2018을 만드셨던 주역들께서 2024를 만드셔서 대한민국의 영구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평화 질적인 수준에 도약을 했고, 2024 올림픽에서는 더욱 평화 프로세스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서 시 이름이 아닌 도 이름으로 또 이름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의원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북을 의미하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리고 또한 남북미 정상회동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양기대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주관을 맡아주신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도정환 문체위원장님, 우리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를 진두지휘하셔서 훌륭하게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모경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또 유승민 IOC 위원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자정을 맡아주신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김경성 강원도 평화협력관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김준호 기자님과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센터장님도 통일경제 센터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 스포츠가 선사하는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11년 만에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공동기술을 앞세워서 입장하는 모습은 아직도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저에게는 그 감동이 2배였습니다. 오늘 우리 최문순 지사님하고 양기대 의원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쿤밍으로 가셔서 4.25 체육 선수단들을 만나면서 청소년 축구교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김진표 의원님과 박상철 우리 경기대 또 대학원장님, 유승민 IOC 위원하고 저희도 역시 북경에서부터 쿤밍으로 날아가서 그때 남북 관계자들이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만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제가 권유했고 그 덕이라고 그 역할이라고 저희는 믿고 싶지만 2018년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던 걸로 생각합니다. 한편 그 당시에 중국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때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이 만남을 주선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불발과 지난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의 폭파 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 섰습니다. 남과 북이 매일 정례적으로 주고받던 연락도 1년째 끊겨서 대화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76년 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미가 다시 만나고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중요한 사명이 오늘 토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평화의 불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 강원도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스포츠가 선사하는 위대한 힘에 대해 말씀하시며 평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남과 북을 상징하는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광명을의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최문순 지사님과 김경성 평화협력관님을 뵙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올 1월에 IOC에서 이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는데 진도가 좀 잘 안 나간다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이신 박정 의원님, 또 강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당 위원장이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허영 의원님 셋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도 심지어 강원도민들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제대로 준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의 명령은 여기 오신 송영길 대표님, 또 김진표 위원장님과 도종환 위원장님, 이모경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이 저희 주최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지원 특위를 만들어라, 그게 아마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꼭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7년 12월에 제가 광명시장 할 때 최문순 지사님, 김경성 당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과 함께 중국 kunming에 가서 북한 대표단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됐는데요. 우리 김경성 평화협력관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는 그동안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남북이 오가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올 하반기에는 원산에서 다시 한번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축적돼 있고 또 평창 올림픽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반드시 남북이 공동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문순 강원도 지사께서 본인이 꿈꾸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국가, 둘째는 청년국가, 셋째는 분권국가, 네 번째가 평화국가이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국가인데, 이 평화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의 많은 분들이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저를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주셨는데, 꿈이 있다면 2024년에 이 동계올림픽이 되기 전에 현재 추진 중인 속초에서 제진까지 철도가 완성돼서 그 철도를 타고 금강산 또 원산까지 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그런 역할들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좋은 역할을 약속해 주신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문순 지사님이 애써주신 마음과 그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말씀보다는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님 말씀이 더 귀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문화올림픽이자 첨단 디지털로 향연된 IT올림픽, 그리고 모두가 안전했던, 사고 하나 없었던 안전올림픽이었습니다. 다시 재현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평창이라고 하는 게 평화로울 평화에다가 번영할 창인데, 인류의 번영을 꿈꿨던 그런 평화의 번영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지요. 근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강원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또 다른 꿈을 또 꿔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의 연이은 1호 공약이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1호 공약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였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2024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그 이름으로 꼭 치르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김지표 위원장님, 도정환 위원장님, 이모경 의원님, 또 박정 양기대 의원님 꼭 그 특별 자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협력을 부탁해 주시면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축사인데요. 축사를 이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참석하신 분들과 내빈께서는 운영 요원의 안내에 따라 무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 앞줄에 앉아 계신 내빈께서 왼 앞에 서 주시면 자리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요원님들께서는요, 내빈들께서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 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분들이 자리를 하시면요, 손팻말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내빈들께서 이 손팻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평화의 시작, 그리고 남북 청소년 화합의 장, 열려라 성공 개최, 열려라 평화 번영 등 손팻말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팻말의 문구만 봐도 벌써 설레고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팻말의 바람대로 함께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남북이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공동 개최라고 함께 외쳐주시면서 마음을 모으며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 3초 정도 그렇게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 네, 이렇게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이렇게 웃어주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보여서 눈으로 기쁜 마음을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팻말의 문구가 정말 벌써 설레고 가슴 벅찹니다. 네, 이어서 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박정 양기대 허영 의원님과 최문순 지사님,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는데 분단된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하고 인천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남과 북에 똑같이 옹진이 있습니다. 남과 북에 똑같이 강원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에서 공동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부터 원산 지역을 관광단지로 엄청 개발해 놨는데 아주 내부적으로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안함 이후로 5.24 조치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을 때 제가 인천시장 시절 여기 계신 우리 김경성 위원장과 함께 단동 지역에다가 평양에 있는 노동자를 부르고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부지와 한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돼서 단동 축구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현을 했고, 그것도 곤명에서 우리 청소년 남북 간의 축구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로 연결이 돼서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 또 진행이 됐는데, 이런 걸 통해서 체육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벽이 좀 뚫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24년 강원도 동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면 지난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새로운 판문점 선언을 끌어냈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당대표 될 때 5가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백신 부동산, 국제적으로는 반도체와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겠다. 그래서 최근에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만나고 조만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가 좀 대화의 문이 열리고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논의가 숙성돼서 마침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 후보 출마를 준비하는데 아마 이거를 뚫어내려고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강원도의 그 힘이 분단의 벽을 뚫어낼 수 있도록 같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 개최에 간절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송영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문순 지사님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 협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그동안 MBC 사장 때부터 많이 해오셨는데, 특히 제가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전에 남북 관계가 그 당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경성 위원장과 같이 그 최문순 지사님하고 양기대 의원은 하루 전에 가서 북한 체육 당국자들을 만나보고 가셨고, 저하고 박정희 의원이 저 박상철 교수님 이렇게 함께 쿤밍으로 중국 정부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 이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는데, 쿤밍의 이상 저온 현상, 쿤밍의 날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365일이 상온 한 20도 내외인데 그날따라 0도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때 고속도로를 한 3시간 가량 걸어서 약속 장소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북한 대표들을 만나서 북한 대표들이 고생했다고 할 때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다. 3시간을 고속도로에서 걸어보는 경험이 쉽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처럼 남북관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전쟁이나 어떤 그 갈등, 그 냉전 이런 상황을 돌파할 때는 예외 없이 스포츠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냉전을 뚫은 것도 닉슨의 타구팀이 역할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트디부아르 내전 때 월드컵 예선 통과를 했었던 선수 드록바 선수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비는 그 장면이 전 세계인들의 심증을 울리고, 그래서 실제로 종전이
이루어져서 드럭신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띠부가르는 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세계 10위 이내의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하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님이 참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4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시작하셨으니까 이것이 강원올림픽으로 마식령과 평창을 오가면서 훈련도 하고 또 그 비용을 우리가 모금운동을 통해서 다 조달을 하고 그래서 양쪽 정부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도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 특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새로운 남북의 평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포츠로 시작되는 평화를 기대하셨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김진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북 평화의 문을 열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두 가지 남북 체육교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사례를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안 게임이 그해 8월에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남북 또 단일팀을 만들어서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 카누라는 종목은요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남북의 선수들이 모여서 충주 조정 경기장에서 폭염 속에서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남한 선수들이 같이 배를 타고 연습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노저어 갑시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노저어 갑시다. 평화를 향해. 이렇게 했더니 북한 선수단장이 번영을 위해 이 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좋습니다.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 함께 노저어 갑시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 4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훈련이 끝나갈 때쯤 카누협회장이 와서 저희들 기록을 보니까 동메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메달 안 따도 괜찮다. 출전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아니에요. 메달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괜찮다라고 했는데 현재 가서 다시 카누협회장이 금메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다. 메달 안 따도 괜찮다. 이렇게 함께 훈련한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카누 영선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2개도 땄어요. 선수들이 정말 없던 힘이 남북이 합치니까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라고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남북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나 또는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였을 때 첫 테이블에서 자리가 어색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금방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4월달 그해 4월 대전에서 코리아 오픈 유승민 IOC 위원님 4월인가요? 5월인가요? 6월이에요? 코리아 오픈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남북녀 팀 남녀 혼합 복식에
우리의 장우진 선수하고 북의 차효심 선수 혼합복식조가 중국과 붙었는데 보통 랭킹이 있기 때문에 중국 못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선수들이 장우진 선수가 홀을 날라다녀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을 받아서 넘기고 그리고 결국은 중국을 꺾는 걸 봤어요. 남북 혼합복식이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면 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를 그때도 확인했었습니다. 체육이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24년에 제대로 개최된다면 또 남북이 새로 만들어내는 힘과 에너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꼭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국회도 지원하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올림픽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 큰 힘을 말씀해 주시면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회를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박정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제 친구이면서 선배이면서 허영 의원님, 그리고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합창단으로서 홍보 역할을 했고 또 50일, 30일 남았을 때도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월 9일 개막식 때 대한민국 8인에 선정이 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해서 개항식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또 저를 TF에 위원으로 넣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서 여러분들과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 그룹의 윌 맥킨토시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남과 북, 우리를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국민 화합을 이끄는 정치적 수단이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은 위기 때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했고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저 또한 국가대표 시절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표팀을 만나 때론 경쟁하고 때론 지난 동료회를 나누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때의 감동을 이제 저의 후배 청소년 선수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미래 세대의 감동이 통일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노력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약 30조 원의 생산 효과, 1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 23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음에도 사후 관리 문제 등으로 경제 효과가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힘을 보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모경 의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성 강원도 평화협력관님께서 국회 동계특위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토론회 발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주최를 해주신 세 분의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당대표님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국회 내에 이미 특별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하면 2017년도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ICBM 발사라든가 히로시마 7배 해당되는 핵실험을 했다든가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됐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정부가 어떤 정치적 환경으로 대화를 추진하지 못했을 때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강원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쿤밍에서 아리스포츠급 대회가 성사됐을 때 여기 아까 오셨던 이제 김진표 의원님이라든가 양기대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이 오셔서 그 북한에게 공식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제안을 공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참여를 이끌었던 주요한 분들이죠. 그때 이제 박정희 의원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탁구 선수 출신하고 유승민 그 IOC 이제 세계 챔피언이죠. 의원을 이겼대요.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의원님은 중학생 시절이었고 유승민 이제 IOC 의원은 초등학생 시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 IOC 의원하고 저하고 편을 먹고 북한 단장 둘하고 비공식 탁구 대회를 열었어요. 결과는 이제 저 때문에 2대1로 졌지만 그때 사회를 맡으신 분이 오늘 좌장을 맡으신 박상철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 남북의 평화와 이렇게 다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오늘 오셔서 또다시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하는 겁니다. 현재 그 남북 정부 간의 대화는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남북 정부 간의 대화에 입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남북 정부 간의 대화가 추진이 안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고 정부가 할 수 없을 때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결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결해서 남북 간의 정치적 환경은 아주 좋아졌죠. 그랬을 때 이것을 왜 우리가 연결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 준비를 2024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2024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간 관계상에 제가 이제 빠른 템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2016년 2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있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과 함께 모든 남북 스포츠 교류를 중단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대화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연결했던 게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강원도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가로막은 정치적 환경은 정부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정치적 환경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회담을 연결하는 위대한 평화유산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농구단이 통일부 장관이 돼서 단장이 돼서 남한의 통일농구단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왔어요. 10월에는 북한의 농구단이 내려오기로. 그러나 9.19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가 한미워킹그룹을 사인하자 북한은 반발하죠. 다시 정치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내려오기로 했던 북한의 농구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시기에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강원도가 추진했던 아리스포츠컵은 어떻게 됐느냐? 8월 달에 강원도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육로를 거쳐서 평양을 갑니다. 그리고 2달 후에 10월 달에는 북한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육로를 거쳐서 춘천을 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도 정치적 환경이 나빠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단되고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사례를 볼 때 2024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앞에 나서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치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평축구 때 나라가 없을 때 그래도 민간단체는 경평축구를 통해서 민족의 혼을 잇고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항일 정신을 키우고 국간을 재건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도 스포츠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갈라졌죠. 북한은 소련군이 군정을 하고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하던 시절에 이때도 경평축구는 재개됐습니다. 평양 선수단이 바로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에서 경평축구를 시작한 거죠. 1946년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육로가 어려워 백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양축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에는 너네들이 올라와라. 우리가 초청하마.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지켜주느냐? 아주 먼 훗날 60년이 지났죠.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사회육체단이 만나서 남북체류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오늘날 아리스포츠컵을 탄생시켜서 22번의 대회를 이어지게 됩니다. 경평축구단의 경성축구단, 서울축구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되고 평양축구단은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대한민국 팀은 아시아 최초로 진출하고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은 아시아 최초로 8강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남북축구는 경평축구 정신을 이어받아서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을 가자 단시 군사 경쟁 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에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구팀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에서 양지축구단을 만듭니다. 양지축구단은 그때 중앙정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라. 그 양지를 딴 양지축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투자로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킵니다. 바로 남북한의 군사 경쟁이 축구 경쟁으로 바뀝니다. 당시에 북한의 최고 스타는 바로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주인공 골키퍼 이찬명이고 남한의 이혜택은 바로 아시아의 최고의 황금의 다리를 자리 잡습니다. 남북의 군사 대결이 이러한 유명한 두 축구 선수를 만들어내고 남북 축구는 함께 발전합니다. 이러면서 197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첫 대결이 벌어집니다. 남북 첫 대결이죠.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축구 결승에서 남북은 질 수가 없어요. 지는 팀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죠.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군사 대결은 무승부를 통해서 남북의 대결은 종료합니다. 이렇게 우리 발전한 축구, 이것이 바로 39년이 지나서 남한의 이해택과 북한의 리찬명이 중국 쿤밍에서 저를 만납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저에게 경평축구를 알려줍니다. 역사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경평축구를 이어야 되겠다 해서 북한과의 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하고 경평축구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 아리스포츠컵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22번을 성공시킵니다. 이 바로 아리스포츠컵은 남북관계가 위기마다 평화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북 공동 개최가 가능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는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지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최문수 지사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럼 지원위원회 역할은 뭐냐? 바로 우선 청소년이란 14살에서 18살을 말합니다. 세계 50개 국가 동계 취약 국가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한 50개 국가를 남강원도 평창에서 일주일 훈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인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훈련 지원을 합니다. 세계 50개 국가 청소년들은 남강원도 평창에서 북강원도 원산을 왕래해야 됩니다. 일부 선수들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땅길이 열립니다. 일부 선수들은 바로 남강원도 양양공항에서 북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부 선수들은 남강원도 속초에서 북강원도 원산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닷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는 길은 바로 남북 공동 개최가 됩니다. 지금 정치적 환경으로 꽉 막힌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이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지원 사업, 이것은 바로 유일한 대화 수단이고 남북 공동 개최를 잇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원산, 갈마, 마식령 지구 리조트 개발을 끝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죠. 다 만들어 놓고 안 열 수가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이것을 우리 바로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에서 해결을 합니다. 북한의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북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지난 2월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러시아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조해달라. 뭘? 지금 강원도 춘천에는 러시아 기술로 생산하는 백신이 연간 1억 5천만 개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산에서 축구대회를 열면 원산 주민들에게 러시아 백신을 다 접종해달라. 러시아에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올 8월에 원산 축구대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회 2주 전에 원산의 시민들에게 러시아 백신을 다 접종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원산에서 세계 50개 청소년 국가 선수들의 훈련 지원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청소년 50개 국가 선수들을 평창에서 마식령으로 이동할 때 중고등학교,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학습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올림픽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올림픽 사업은 바로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이죠. 이 지원 사업은 바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지원 사업이 성공한다면 50개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올라갑니다. 세계 동계 스포츠 50개국 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당대표로 있었던 송영길 당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저랑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장이 재임하자마자 남북체육교류협회 인천광역시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체육교류협에 모두 위탁하고
인천시는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를 통해서 인천 평화컵이라는 축구대회를 만들고 북한과 신뢰를 쌓죠. 단동 축구화 공장을 만들고 인천시가 지원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인천의 제2금고 시금고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2천만 달러를 만들어서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에 기부를 했어요. 그 돈을 2014 비전 2014 인천시가 다시 받아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죠. 어떻게 지원을 했냐? 30개국가 스포츠 취약 국가를 선정했죠. 북한을 포함해서. 그리고 훈련 지원과 함께 장비 지원을 했죠. 그러한 노력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급이 왔죠. 최용해, 황병소, 김영건이 왔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외면해서 평화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비전 지원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성공시킨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2024 지원 사업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설립을 해서 이것을 연결한다면 남북 공동개최뿐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 공동개최인가? 북한 포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개최를 하고 남북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경제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북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은 G7을 넘어서 G2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협력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정치로 바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그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G7을 넘어 G2가 가는 과정을 위해서 바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G7을 넘어서 G2를 향해서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반드시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여러 참석자분께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동계특위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김경성 협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정책 토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토론 자료는 김진욱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님, 그리고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다 앉아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경성 강원도 평화협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회 동계특위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님 토론 주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박상철입니다. 앞에 그 축사를 알맹이 있는 축사를 하시고 또 김경성 이사장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토론은
그 길게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 롬바디아인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눈밭에서 막 그 설경을 보여주는데 참 보기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시절에 동계올림픽을 이 여름에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분위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짤막하게 한 30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중국에서 2022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은 평창올림픽이 정해진데도 불구하고 바로 4년 후인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또 개최하기를 저는 안 될 것이다. 동양아시아에서 두 번 다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중국이라는 강력한 힘도 있지만 성공을 해내더라고요. 전폭적인 지원하더라라는 걸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이 중간 무슨 남북 공동 개최가 최종 목표겠지만, 그걸 위해서 중간 목표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만 된다. 중국 이상으로 우리는 힘을 저는 더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개최는 돼 있지만 공동 개최까지 가려면 이게 양기대 의원님, 박정 의원님, 허영 의원님이 마치 공동 주관한 이유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여당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 특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아마 오늘 그 세미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기조발제에 이어서 우리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 기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IOC가 주관하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이미 강원도에서 많이 홍보를 하셨지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계대회는 2010년 싱가포르에서부터, 그리고 동계대회는 2012년 인스브루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대회가 이제 4회로 아시아적에서 첫 대회가 되게 되죠. 많은 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그것이 입구가 됐던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일반 성인들의 올림픽하고 좀 확연하게 다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기본 정신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그러니까 for, with, and by youth 행사입니다. 유럽 대회 같은 경우에 유럽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회 이름 자체가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축제인 거죠. 이것을 어떤 일반 성인 스포츠처럼 성인 올림픽 같은 경우에 지금 도쿄 올림픽을 일본이 계속 하려고 연연하는 이유가 바로 돈 문제 아닙니까? 막대한 천문학적인 중개료와 또 이제 거기 걸린 기업들의 이해관계 이런 게 걸려 있지만,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는, 덜 작용되는 어떤 이런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 IOC의 기본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번 2020년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직했던 조직위원장 위그지니 파이브루 조직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연구소로 우리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역량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역량은 어떤 스포츠 경기 능력의 역량의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국 선수들과 외국 친구들과 같이 사귀고 배움을 공유하는 그런
글로벌 경험이라는 점에서 역량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2024 강원대회의 경우에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와 IOC가 합작을 해서 평화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도시 이름이 아닌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라는 지자체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지난 2월 평창 평화 포럼에서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경우가 한번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민족 상잔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독 간의 어떤 스포츠 교류가 우리보다 빨리 시작됐고 지속적으로 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독일 동독과 서독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은 일회적인 어떤 이벤트로 끝났고 오히려 1981년부터 통독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청소년 교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가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87년 한 해에만 2만 명의 서독 학생이 동독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중 스포츠 교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도 이런 청소년들 간의 체육 교류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입구가 됐던 그 추억이 있지만 좋은 기억이 있지만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남북 청소년들이 남북의 아이들이 함께 세계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IOC가 강원도에 이 대회를 맡긴 어떤 의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글로벌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일반 성인 스포츠처럼 메달 경쟁을 하거나 누구를 꺾었다, 몇 대 몇을 꺾었다 이런 메달 경쟁을 흐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IOC의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남북 간의 아이들의 교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몽양 용은영 선생 일제시대에 스포츠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1930년 9월 10일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선인 선수들을 위한 환송식에서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맡겨봅시다. 반드시 하늘 공중 높이 공을 차 던지듯 평화를 잘 운전하여 갈 것입니다. 원래는 평화 대신에 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진호 우리 기자님도 이제 북한에 그때 같이 다녀오셨고요. 시간이 많았으면 더 좋은 말씀을 나눴을 건데요. 이따 혹시 토론 기회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어서 지금 현재 IOC 위원님이시죠. 그리고 2018년 지금 평창
그 기념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유승민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박상철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축사와 기념사에서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에 많은 의견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제 경험을 좀 토대로 한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급속도로 변화를 시키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김경선 이사장님이나 박정우 의원님이나 하셨던 대로 저는 탁구 협회도 맡고 있는데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남북의 강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로 보면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남북 최초의 단일팀을 만들어서 단일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세계 정상에 중국을 꺾고 세계 정상에서는 어떤 쾌거를 달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단발적인 단일팀은 아니었습니다. 한 50여일 정도의 남북 간의 합숙 훈련 또 합동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2011년도에 피스앤스포츠컵에서도 남북이 하나가 됐었고요. 또 뭐 올림픽에는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등 다양한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는데요.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왜 이 결과물들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함스탈드에서 했었는데요. 깜짝 단일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아주 화제가 됐었죠. 물론 4강전에서 일본에 패하긴 했었지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정말 스포츠가 할 수 있는 힘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특히 남북 전통 종목인 탁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정화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그 코리아 오픈 때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장우진 차유심 선수의 그 혼합복식 우승이요. 딱 2시간 연습하고 혼합복식 우승한 겁니다. 딱 2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그 2시간을 연습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나? 돌이켜 보면은 사실 북한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코리아 오픈 때. 그러다가 참가 신청 마감이 다 끝나고 대회 하루 전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또 국제탁구연맹의 전폭적인 어떤 노력 덕분에 아마 그때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랑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국제탁구연맹에 연락을 받아서 북한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알려야 됐고 또 국제탁구연맹은 이게 참가 리스트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이사를 거쳐서 참가 신청을 또 확보를 해야 됐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딱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딱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을 운동을 같이 호흡을 맞추고 세계 정상이 중국을 꺾고 우승을 한다. 사실 이건 드라마 같은 스토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노력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종목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도움이 되는 종목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나눠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카누 같은 경우도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저희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팀 스포츠인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하게 시너지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을 단일팀을 만들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경기 단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대 단일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어떤 그 동계 특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경기 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 아까 김진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4번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갔었는데요. 청소년 올림픽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선수촌 내에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선수들의 어떤 메달에 대한 경쟁보다는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선수들의 경험을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는 좀 더 밝고 좀 더 볼거리가 많고 선수들이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장점에 있는 그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정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토대로 해서 2024 또 더 나아가서 그 먼 미래까지 정말 스포츠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스포츠와 정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어떤 플랜들이 계속 나와서 정말 이것이 결과로 이어지고 또 결과로 이어지면서 선수들한테 또는 체육인들한테 또 도움이 돼서 그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2018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수 중심, 또 지도자 중심, 또 체육 중심이 돼서 그들과의 전폭적인 또 깊은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 개최를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공동 개최, 발전적인 단일팀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빠른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분 토론자 계시는데요. 제가 이 토론회 그 알차면서도 아주 좀 이렇게 진행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혹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이 메모지를 적어서 저한테 좀 미리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혜정 박사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역시 국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토론을 주관해 주신 그 양기대 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한 1, 2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제가 이제 대신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발제를 하신 김경성 위원장께서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남북 그 특히 통일 경제 전문가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정책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축사, 기념사, 개회사, 발제 토론을 통해서 거의 중요한 말씀들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그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의 분위기가 결국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로 이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올림픽을 함께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 개최지 간의 인적, 물리적, 제도적인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결들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소위 공동 개최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의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의 그 앞서 김경성 평화협력관님 말씀하신 대로 육로, 해로, 항공, 그러니까 모든 길이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사실상의 작은 통일을 공동 개최지 간에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강원도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미리 경험한 작은 통일이 결국은 서울 평양권으로 확장될 수 있고 결국은 한반도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2024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4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이 공동응원단을 구성해서 경의선을 통해서 이 공동응원단이 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양기대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저도 설렜는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그야말로 기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2007년 5월에 남북 간에 금강산에서 제진간 동해선 금강산 시범 열차 운행을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 강원도 마식령이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한 북측의 개발 계획, 이런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사업의 경험이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북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접근해야만 정말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이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가능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하는 부분은 북측과 충분히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진호 기자님께서 남북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갖는 의미는 일반 올림픽 대회와 다르다. 유승민 이사장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의 통일 공감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상대적으로 계속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MZ 세대들의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체육문화 부분에 소프트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을 일종의 놀이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개념이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나 놀이로 좀 가볍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MZ 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좀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 2022년 이 강릉 세계 합창 대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매력이 결국은 스포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가는, 유승민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분야별 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3주년 관현악단이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강릉 세계합창대회도 결국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어떤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12년에 그 북한의 2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은하수 관현악단이 그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로 프랑스에서 합동 공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남북 간의 문화 교류들이 결국 체육과 사회문화, 정치까지 연결되는 어떤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체육 분야에서 이 남북 간의 어떤 단일팀 논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MZ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청년 세대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박탈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감한 부분들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접근해 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체육 협력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훈련 같은 것들도 우리가 평창 시기에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마식령과 평창에서 2022를 준비하는 공동 훈련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MZ 세대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남북 강원도 연계 체육문화 관광 상품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Z 세대들은 소위 놀이,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소프트하게 이 메타버스를 통한 남북 강원도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올해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비대면 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남북 간의 이런 비대면 가상 체육 올림픽, 체육 부문 협력에 대한 어떤 비대면 가상 형식의 공동 개최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정말 교차 참가하고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들도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이 MZ 세대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림픽 특히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의 방점을 두신 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메타버스를 이 시점에서 말씀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올림픽 이미 개최됐고 왜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축사부터. 그래서 일단 발제와 토론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양기대 위원장님이 오늘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 없으시면 여기 일로 나오셔가지고 이걸로 하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상철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만 토론자에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토론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3선을 하셔서 내년 7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뭔가 좀 제도적이거나 또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으로 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는 거고, 또 오늘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서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님, 또 우리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님, 또 이모경 의원님, 이런 또 허영 국회의원님, 송기현 의원님도 왔기 때문에 그 추진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아주 선봉적으로 그 역할을 자임하고 계시니까 앞장서서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토론회를 보면서 우선은 강원도 내에서도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됐구나, 이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더 홍보를 하고 이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와 또 우리나라와 또 남북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강하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와 여의도 중앙정치권 차원에서도 또 중앙 부처, 정부 부처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같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 문체위 여당 간사께서 좀 힘이 셉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면 국회 특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감히 확신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그것을 같이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경성 우리 평화협력관께서 이번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륜을 녹이지 않았다면 이것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의원님들 오늘 많이 오셨고 그랬는데요. 아까
그 제가 중국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년 2022년 동계올림픽은 죽으라고 모든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한 이유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쪽 전문가라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올림픽 끝나고 이제 그 20차 당대를 합니다. 중국이 매우 중요한 당대죠. 그런데 그 2년 후에 이제 아까 우리 이혜정 박사님도 말씀을 했는데 24년에 우리 올림픽이 바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졌을 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2024년은 이 대한민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지금 이미 개최를 해놓은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도화시키고 여러 가지 마무리하고 확산시켜가는 것이 정말 국회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박정 의원님하고 양기대 의원님이 정말 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는 최문순 지사님이 이제 국회하고 정부에 던집니다. 뭐 그런 말씀도 저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질문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던 관계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셨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로 아까 기조 발제를 해주신 김경성 이사장님께서 1, 2분 내로 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신 걸로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국회 특별위원회 설립을 필요성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이제 뭐 오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거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조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토론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앞서 연결되는 것이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인데 저희 이제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강원도랑 원산에서 개최되는 아리스포츠컵에 일단 역량을 집중하고 그 아리스포츠컵 대회에서 바로 2024의 지원 사업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면 올림픽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올림픽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기금을 이제 IOC에다가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돈으로 그것을 기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사항인데요. 여기 우리 박정 국회의원님과 양기대 국회의원님께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가 또 이 남북체육협회 같이 민간단체, 지자체 같이 협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상철 좌장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에 참석해 주신 유승민 IOC 의원 그리고 김진호 경향시민국장님과 이혜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아닌데 끝까지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토론회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빈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